2019년 수상, 네, 1학기 중간고사, 대연예고, 경기여고, 상문고, 요게 3개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우선은, 대연예고 8번을 볼 건데요. 요거는 잊혀질만 하면은 맨날 나오는 문제인데, 답을 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답을 내는 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이제 무슨 어떤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떤 이차함수가 y는, 자,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x 더하기 k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k와 누가,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 얘가 접선이래요. 넘겨서 이제 판별식 D를 쓰면은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기하학적 의미가 어떤 게 있냐면, 이 이차함수의 그 꼭지점의 자치를 보시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6k죠. 그럼 y는 네, y는 6x 위에 있는 직선 위에 있는 거라는 겁니다. 네. 꼭지점이요? 네. 꼭지점이 y는 6x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이제 움직이는 형태라는 거거든요. 그럼 얘가 어떤 직선이 항상 이 k 값에 관계없이 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쭉 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울기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맞죠? 네. 그럼 a가 얼마입니까? 네. a가 3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기울기가 6이니까요. 그 다음에 k 값에 관계없죠? 네. k 값에 관계없이 k 0 집어넣으세요. 네. 그럼 이거잖아요, 이거. 그럼 얘가 이제 접해야 되니까 b가 얼마입니까? 완전 제곱식이 되죠. 마이너스 9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0초면 풀리는 문제예요. 네. 판별식으로 쓰는 거는 당연히 정석이고요. 네, 그렇지 않고 한 10초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네. 요 계속 나오죠. 요 경기여고에도 하나 있었어요. 네. 잊혀질만 하면 나오는 문제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1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항식 차도 찾기 문제 아닌가요? 그죠? 네. 근데 차도가 나와 있거든요. fx가 1차, gx가 몇 차? 2차라고 나와 있거든요. 네. fx 1차, gx 2차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fx 곱하기 gx 더하기 2배 gx 빼기 3배 죄송합니다. 2배 fx. 근데 쓰시면서 느낌이 좀 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인수분해가 비슷하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요 녀석이 누구라고 돼 있었냐면 x3승 더하기 x제곱 잠이 덜 깼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x 제가 좋아하는 숫자 18. 네.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얘가 지금 성립할 때라고 했으니까 어떤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 뽑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사고예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차피 부정방정식 쪽에서 우리가 공부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뭐부터 갈라쇼를 보여줘야 돼요. 요거부터 갈라야 돼요. fx, gx. 네. 2 만들어야 되잖아요. 더하기 2. 빼기 3. 상수항 남죠? 네. 상수항 찌끄러기 어떻게 너는 넘겨서 보내요. x3승 빼기 x제곱 마이너스 8x 더하기 6이 생겼으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6이라서 1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인수분해가 되겠죠. 네. 자, 인수분해를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인수분해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인수분해가 x 빼기 2의 제곱 그 다음에 x 플러스 3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자,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gx는 2차고요. fx는 1차고요. 최고차 계수는 양수고요. 개수는 모두 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적절히 갈라해 주시면 되는 거 맞죠? 네. 그래서 갈라를 했을 때 FOGO가 가장 맥스치가 나오게 되는 거를 갖다가 찾아달라.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FOGO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를 갖다가 조금 이제 이것저것 좀 해보셔야 되는데, 요 놈이 x 빼기 2냐, x 플러스 3이냐 두 개만 나누시면 되죠. 네,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가 나오는 것만 찾아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x 빼기 3을 갖다가 x 플러스 2, 그 다음에 이건 x 빼기 2의 제곱. 이렇게, 왜냐면 이제 빼기 쪽에 있는 거니까, 죄송합니다. 네. 이걸 제곱을 만들어준 게 아마 최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두 가지 경우를 다 해보셔야 되는데, 네. 요게 제곱으로 묶이기 때문에, 음수 쪽이
해보셔야겠네요. 네, 두 개를 한번 해보셔서 그 중에서 가장 최대가 나오는 걸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별거 아니죠? 네, 좋습니다. 네. 1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18번은 이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에요. 뭐, 소상 수업 구성 스터디에서도 제가 했었고, 그 다음에 어제 나형 30번 풀이하면서도 같은 아이디어로 좀 많이 썼었고요. 네. 자, 어쨌든 이제 18번 문제는, 자, 이게 좀 무슨 의미인지를 좀 볼게요. 2차원 계수가 1인 fx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y는 mx라고 하는 직선 위에 꼭지점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평행한 직선이죠. y는 mx 플러스 5라는 평행한 직선이 있고, 여기서 만나는 이게 두 개 점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여기 만나는 두 개 점이 알파 베타라고 나와 있어요. 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재구성하는 아이디어인데 3차든 2차든, 그러니까 요거가 되어야 3차든 4차든 이제 미적에서도 똑같이 되는 건데, 요 2차 함수에서 요 노란 직선을 빼는 식을 갖다가 재구성하게 되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죠. 이게 지금 뭐냐면 어떤 fx에서 빼기 mx를 갖다가 한 녀석을 재구성하게 되면 여기 점이 여기로 갈 거고 여기 점이 여기로 갈 겁니다. 자, 되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여기랑 여기가 알파 베타인 건데 얘랑 얘랑은 정확하게 얼마 차이가 나요? 5 차이가 나죠. 되셨나요? 네, 5 차이가 나니까 5를 찍어요, 이렇게. 되셨나요? 네. 자, 요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 녀석의 두 개근이 얼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알파. 너는 누구냐? 베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재구성한 요 놈에서 이제 대칭축이라고 하는 게 얼마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원래 이 녀석의 대칭축이 x좌표가 어떻게 됐었냐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6분의 1이란 말이죠. 맞죠? 네.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제가 어디로 간다 그랬죠? 여기 있는 x좌표로 간다 그랬죠. 맞죠? 방정식의 x근이니까. 그럼 요 간격이 얼마라는 거예요? 6분의 1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많이 쓰는 테크닉 중에 하나 있죠. 2차 함수 최고차원 계수가 1인 경우에 여기가 2L이면 요 길이는 L제곱이다. 되게 많이 쓰는 테크닉이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요 길이가 36분의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조금 이제 테크닉들이 조금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길이가 5라고 되어 있거든요. 맞죠? 그럼 요 길이가 5라고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이거의 길이의 제곱이 이거라는 뜻이거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해 주셔야 되겠습니까? 요거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되냐면은 36분의 181이잖아요. 맞죠? 네, 36분의 181. 자, 36분의 181이 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길이의 제곱이 얼마란 뜻이죠? 이 길이의 제곱이 요 길이랑 같다. 맞죠? 요 길이의 제곱이 요 길이에 같다. 네, 그래서 누가 같다는 거냐면은 이게 베타 빼기 알파를 누구 한 놈이에요? 네. 베타 빼기 알파를 절반한 녀석이죠. 그 놈의 제곱이랑 같답니다. 네. 4분의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랑 같다. 베타 빼기 알파를 나누기 2한 녀석의 제곱이 요 놈이랑 요 길이랑 같다. 방금 얘기했던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이게 뭐가 나오냐면은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이 나오고요.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누구를 더해줄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이 나오면 우리가 구하고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우리가 구하는 놈의 지금 최소값의 2배가 나오는 건데 어차피 2배는 영향을 미치지 않죠. 어차피 최대 최소에는. 네.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는지를 갖다가 계산을 해보면 9분의 181. 이건 뭐죠, 이건? 네, 이거는 뭐죠? 네.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라고 할까요? 대칭축 그냥 P라고 잡죠. 네.
어차피 대칭중 왔다리 갔다리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알파 더하기 베타를 그냥 P라고 잡죠. 네. 그냥 P 제곱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게 최소값이 P가 0일 때 요 놈이 된다는 건데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거는 뭐기 때문에 이거의 절반이기 때문에 따라서 절반은 18분의 181이다. 네, 10초면 풀리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네, 좀 테크닉 되게 많이 썼죠. 네, 이차 함수를 직선으로 빼서 재구성하는 테크닉과 요 테크닉, 요 두 개만 가지고 요 계산을 풀었습니다. 보인공 문제가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보인공 문제는 뭐였냐면 그때도 이것도 이제 맨 마지막 서술형 문제 때 이제 난이도 4라고 제가 분류해놨고 그냥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 문제보다는 이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계열이거든요. 네. 어차피 구하는 게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인 거니까 요거 두 개만 더해 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놈이 원하는 놈의 두 배가 나오니까 나누기 2만 하면 최소값이 다 P가 0일 때 라는 소리입니다. 대칭중 왔다리 갔다리 움직이는 상황이잖아요. 이해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좀 테크닉 준들이 좀 많이 나오네요, 소상에. 네. 네. 자, 대원내고 2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가 뭐냐면, 네, 좀 지워볼게요. 네. 네, 동영상 촬영되고 있죠. 네. 촬영 안 되면 큰일 나는데. 네. 자, 22번 문제는 이렇습니다. 자, 어떤 단체의 총 인원이 55명이래요. 네. A, B, C 이렇게 있는데 합이 55예요. 네. 그 다음에 A하고 B하고의 차이가 4명 미만이다. 그럼 4명 미만인 거니까 3명 이하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돼 있냐면 A하고 C하고의 차이가 얼마라고 돼 있냐면은 3명 이상이다. 네. 그 다음에 인원수 B의 몇 배가? 2배가 B의 2배가 A하고 B하고의 합 A하고 C하고의 합 요 녀석이 12 이하이다. 네. 자, 만족해주는 A, B, C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딱 봐도 빡세 보이죠? 네, 풀이 굉장히 길고요. 네, 어제 톡방에 이제 제가 이 답이 확신이 없어서 심지어 왜냐면 이제 답이 이제 41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네, 이게 캐리 문제다 보니까 확신이 없어서 제가 이제 술가쌤한테 여쭤봤던 거죠. 네, 술가쌤이 이제 답을 내주셨는데 저는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 정수의 나머지 분류 잉여류로 한번 접근해서 한번 풀어볼 생각이에요. 네, 자 우선은 이제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우선은 이제 그 원래 정수풀이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문자로 바꿔가지고 우선은 이걸 집어넣으면 B에 관한 값이 나와요. 그럼 여기 집어넣으면 B에 대한 값이 나오니까 B가 이제 15부터 20이었나? 그렇게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B를 15를 갖다가 집어넣으면서 요 조건을 만족해준 순서상을 다 세려줘야 돼요. 원래 문제가요. 어차피 부정방정식 계열이라서 그렇거든요. 네. 네, 이제 그것 또한 정석인데 사실은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빠른지 덜 빠른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세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많이 빼트려 먹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소리죠. 근데 이제 세리는 것도 어떻게, 저도 세리긴 했는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세리겠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A는 냅두고요. A는 A일 뿐. B는 누구라고 할까요? B는 A에다가 K1이라고 하는 녀석을 갖다가 더한 녀석으로 보겠습니다. K1. 네. 그럼 K1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정의를 좀 써줘야 되죠. K1이라 하는 것은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다. 그 다음에 C는요. 여기 또 A에다가 K2라고 하겠고요. 네, 물론 이제 K2는 이제 절대값이 3 이상이다. 이것도 절대값이 3 이하라고 쓰면 되는데, 네, 썼으니까 그냥 냅두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확인할 수가 있냐면, 다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되냐면, 이게 3의 2에 K1 더하기 K2가 되니까 써볼까요? 네. 자, K1 더하기 K2. 요 녀석이 55죠? 네. 그러면 요 녀석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즉, 잉여류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A가 정수니까요. 이해되셨나요? 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게 우선은, 키포인트입니다. 우선은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 네. 요렇게 우선은 식을 하나를 뽑아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요거는 지금 썼고, 요거 썼고, 요거 썼죠. 안 쓴 거 좀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맞죠? 네. 뭐 안 썼냐? 마지막 거 안 썼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번에 갈게요. 요거 2배 한 놈에서 이걸 뺄 거예요. 그럼 A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K1 빼기, 이 K1 빼기 K2의 절대값이 12이야. 근데 절대값이니까, 2K1 빼기 K2니까 K2 빼기 2K1이라고 하고, 네. 네, K2 빼기 2K1이라고 하고, 요 놈이 이제 얼마라고 해주시면 된다? 마이너스 12에서부터 네, 플러스 12 사이다. 요렇게 이제 잡아서 들어갈게요. 네. 왜 이렇게 하는 거냐면, 자, 이제 K2에 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자, 왜냐면 K1은 사이범위고 K2는 바깥범위잖아요. 사이범위인 거니까 유한계죠.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K1을 더해요. 그 다음에 얼마가 되죠? 네, 12 더하기 2K1 이렇게 들어가서 자, 지금부터 무식하게 분류를 하긴 하겠으나 네, 어디가 마이너스 10이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10인가요? 네. 자, 무식하게 분류를 하겠으나 전부 다 7개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요. 한 3개 정도만 분류하고 답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우선은 K1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숫자가 뭐부터 가능한가요? 마이너스 3부터 가능하죠. 네, 공간 이거 잘리면 안 되는데. 네. 기다리고 계시는 분 많으신데. 네, K1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부터 가능하죠. 예, 자, 이게 마이너스 3이면 지금 이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제 K2는 어차피 절대값이 얼마인 것만 생각하시면 되죠. 3보다 이상인 것만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요 마이너스 3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18에서부터 얼마까지가 되냐면은 6까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왜 제가 3개만 하겠다라는 거냐면 3개 가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2가 3번 더해지니까 다시 6이 돼버리는 거니까 여기서의 개수와 여기에서 개수의 그 추세가 2개씩이 더 늘어날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6개가 더 늘어나면 실제로는 3의 배수, 3의 잉여류이기 때문에 2개가 더 늘어남을 이용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게 문제 푸는데 덜 녹아다의 키포인트고요. 자, K1이 마이너스 3이면 K2 되는 것부터 한번 가볼게요. K2가 될 수 있는 파서블은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7, 그 다음에 마이너스 1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5까지 하고 마이너스 2는 안 돼요. 요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그럼 양수 쪽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마이너스 2였으니까 1 안 되고 4 이렇게 몇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6개가 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K1이 이번에 아사다 마이인 경우에는 자, 이게 지금 개수가 이제 2개 줄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16이고 얼마가 되는 거죠? 네,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는 이제 8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2의 개수를 직접 세릴게요. 네, 무식하게. 그러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3, 6. 네, 자, 마이너스 3, 3, 6. 좀 잘리겠는데, 네. 이게 몇 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냐면 7개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한 개만 더 하시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자, K2 부분이 가능한 게 몇 개가 되냐면 이번에는 3을 나눴을 때 나머지가 또 2를 만족을 해줘야 되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네, 마이너스 13부터 가능할 거고요. 네, 마이너스 13부터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4. 자, 30 빼시면 돼요. 네, 58. 네. 자, 몇 개가 가능하죠? 네, 6개가 가능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몇 개였죠? 7개. 요거 몇 개였죠? 6개. 이게 6개. 네, 요거는 7개. 요거 몇 개죠? 6개. 자,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이제 왜 답이 제가 틀렸는지를 확인을 했냐면,
이게 7, 6, 7, 6, 6, 7, 6, 6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거든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7의 개수가 몇 개가 되냐면 짝수개가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답이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답이 이제 41이라고 되어 있는데 44인 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면 이쪽 범위는 지금 6씩 줄어들잖아요. 맞죠? 그러면 빠지는 게 2개가 빠져들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기도 똑같이 6이 늘어나잖아요. 2개가 늘어나겠죠. 결국은 같겠죠. 왜냐하면 6 안에는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정확하게 같은 놈이 2개씩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해볼 필요가 없다는 소리예요. 자, 따라서 답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처음에 6, 두 번째 7, 세 번째 6, 네 번째 6, 다섯 번째 7, 여섯 번째 6, 일곱 번째 6. 자, 이렇게 계산해서 44 이렇게 답을 냈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자, 혹시 조금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은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그 다음 거를 써보시면 K가 이제 0일 때죠?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렇게 가야 돼요. 네, 근데 0이 되는 거랑 얘랑 가는 거는 어차피 이제 잉여로 부분이 같기 때문에 숫자가 여기선 2개가 빠지고 여기선 아마 7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하고가 추가가 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그 숫자가 뭔지는 저희가 궁금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6개 안에는 3으로 나는 나머지가 같은 놈이 적어도 딱 2개씩 존재한다라는 거니까 딱 2개씩 공평하게 존재하는 거니까 2개가 줄고 2개가 느니까 똑같은 상황이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요게 조금 덜 노가다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아, 네. 죄송합니다. 나머지가 1입니다. 네. 아이고, 또 엔진했네. 네. 나머지가 1이죠. 네. 나머지가 2가 아니고 1이죠. 네. 네. 되셨나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네. 해놨네요. 네. 네. 자, 됐나요? 대어내고. 네. 됐습니까? 네. 경계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경계하고 2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경계하고. 네, 올림푸스 고난도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문제가 뭐냐면요. 이 식을 만족해주는 GX 중에서 차수가 가장 낮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인 다항식 GX를 구하는 겁니다. 네. 문제 포인트 키포인트는 저번에 경기고 문제도 그렇고 자, 우변과 좌변이 지금 봤을 때 같은 다항식 구조이기 때문에 제가 제 줄친 부분을 보시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하면 되냐면 x로 묶어주시면 x제곱 더하기 2x 삐리리잖아요. 만들어요. 그럼 나머지 찌끄러기들만 좀 모아볼까요? 마이너스 4x gx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찌끄러기가 생기냐면은 지금 x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8x 이게 찌끄러기죠. 이게 맞죠? 찌끄러기죠. 네, 그러면 끝난 게 요 찌끄러기가 이렇게 된다는 건데 어차피 이거랑 이거랑은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얘가 네, 만족해주는 가장 최소의 제일 작은 차수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얘도 누구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되죠? 다항식에서는 얘랑 숫자는 생각하지 않는 거니까 얘가 x 플러스 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가장 최소겠죠.
여기에 더 무언가가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이것만 갖고 있으면 만족해주는 fx, gx 무조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갖다가 없으면 지금 이 식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되셨나요? 네. 네. 식 가지고 놀기 문제. 네. 자,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문구. 어쩌다가 우리 상문구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됐는지 시험 문제가 되게 많이 어려운 학교인데. 네. 네. 별건 아니고요. 뭐 굳이 할 게 없어가지고 하나 본 건데, 네. 처음에 보면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서. 네. 자, 보면은 어떤 2차 함수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2차 함수가 재밌는 게 기본 모태가 똑같아요. 기본 모태가 똑같아요. 예, 이거고요. y는 태생이 y는 마이너스 4x제곱을 평행 이동한 녀석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이것도 또 모태가 또 똑같아요. 네. p2에 6. 네. 자, 이렇게 모태가 똑같은 두 개의 2차 함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 2차 함수에 y는 mx, 자, emx, 기울기가 양수인 이 직선에 요게 동시에 접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 접하고 뭐 이렇게 접한다. 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네. 접점만 하면 되죠. 접점만. 근데 이게 x축 위의 한 점에서 만나고 라고 했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고렸습니다. 네. 네. 요렇게까지 x축 위의 한 점에서 만나고까지 고려했습니다. 네. 자, 재밌는 게요. 이 상태로 풀어도 되지만은 얘든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누구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죠? 얘로 보낼 수가 있다는 거 맞죠? 맞죠? 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얘를 갖다가 그러면 평행 이동을 하고 평행 이동을 했을 때 직선도 똑같이 2차 함수처럼 x축,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똑같은 직선이 되어야 함을 이용하겠다는 소리예요. 이대로 풀지 않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무슨 말이죠? 이 직선이 y는 누구죠? emx인데 누구랑 평행 이동한 게 같을 수밖에 없다. em의 x축으로 이번에는 마이너스 p1 그리고 빼기 2 이렇게 평행 이동한 직선과 또 누가 em의 x 더하기 p2 마이너스 6 이거랑 역시 직선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하겠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m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리를 하면은요. 얼마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p2 빼기 p1 나누기 2 해야 되니까 날리고 숫자 4 나누기 2. 네, 2.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요것만 구해 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누식하셨죠? 아까 나왔던 거 또 나왔죠? 뭐 쓰면 되죠? 요 길이가 지금 2니까 요 길이는 절반의 제곱. 요 길이는 얼마나 소리죠? 2분의 잠깐만요. 기울기가 4죠. 네, 기울기가 4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요게 아까 제가 얘기한 게 요 길이가 2L이잖아요. 2L. 네. 요게 이제 L제곱이거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최고차항 계수가 1일 때예요. 최고차항 계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요. A 붙여주시면 여기다 그냥 A가 붙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증명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냥 Y축 대칭인 두 함수 빼기 L 플러스 L을 갖다가 두 개 끈으로 가지는 놈에서 절편 찾아보시면 금방 나와요. 최고차항 계수 A 붙여가지고. 네.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지만 보시면 되냐면 이게 이 절반이 루트 2분의 1이 나와야 제곱하면 2분의 1인데 4배 하게 되면 4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반 잘랐을 때 요 길이죠. 요 길이는 루트 2분의 얼마가 나와야 되죠? 3. 네. 이 나와야지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P2 빼기 P1을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어차피 요게 지금 P2에서 P2의 차이가 뭘 의미하는 거죠? 요 길이죠? 요 길이. 네. 네. 끝나버렸죠? 네.
자, 요것만 집어넣게 되면 답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되셨나요? 네. 네. 자, 혹시 더 추가로 하실 게 있으실까요?